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반전 패턴을 전체를 다 확인하는데 네. 뭘 써보는 반전 패턴이 이런 겁니다라가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실전 포인트만 탁탁 집어서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실전 포인트만 집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싹 훑어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을 쫑긋 세우시고 좀 말이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반전 패턴 전체를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요런 포인트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매수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청산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뭐 한 번에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PT부터 보시면서 제가 오늘 한번 싹 훑어드릴게요. 네. 자, 패턴의 종류와 이해해서 오늘은 반전 패턴을 볼 거거든요. 반전 패턴 전체를 볼 건데 저번에 33 패턴에 대해서 이제 보조지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활용해서 어떤 구간에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더블탑과 그리고 스칼라베어 가리비 패턴, 그리고 커브 핸들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커브의 모양을 가진 손잡이 패턴에서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 그 커브 윗 핸들의 패턴과 그리고 세기형은 원래 한 5가지가 있어요. 반전 패턴이 있고 진행형에도 있고 하락 패턴에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은 반전 라이징 웨지 반전 패턴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까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까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 시간이 남는다면 V자와 그리고 A자 패턴에서 포지션을 어디에 잡아야 되겠는지. V자와 A자 패턴은 말 그대로 급등급락입니다. 급등급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V자 패턴이라는 것은 저점을 찍고 바닥 수렴을 약하게 단기 바닥 수렴을 준 이후에 바로 급등을 뛰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운이 좋았다. 운 좋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잡았을 때. 자, 오늘은 쌍고점 패턴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실전에서의 활용입니다. 실전에서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패턴의 완성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겠느냐, 그걸 보는 건데, 쌍고점이란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점을 동일하게 주는 게 있고, 고점을 높여서 빠지는 패턴이 있고, 고점을 낮춰서 빠지는 패턴이 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쌍고점 더블 탑은 이러한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고점을 똑같이 잡아주는 M자형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 모든 고점의 높이에 따라, 뒤에 나오는 고점의 높이에 따라 반전 패턴이 조금 다른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이 나왔을 때 하락폭이 크겠냐는 거죠. 어떠한 모양이 나와야지 하락폭이 크겠냐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뒤에 것이 조금 낮은 패턴. 왜? 고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 뒤에 것이 좀 높게 빠지는 것은 하락폭이 좀 약합니다.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고점 패턴, 쌍고점에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폭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헤드앤숄더 패턴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추세 이탈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예측 매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것은 이거는 고점, 쌍고점이니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쌍고점이 확인되었으니 밑에서 따라 들어가 봐야지. 확인 이후에 들어가는 마음의 패턴. 실전에서는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차트를 볼 줄 아시는, 기술적 분석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시는, 조금 아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다 청취하시기 때문에 저는 확인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는데, 추세 이탈, 점에서 이탈 매매 진입입니다. 추격 매매라고도 볼 수 있고 이탈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쌍고점 패턴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쌍고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 패턴이 조금 낮은 겁니다. 고점을 넘기겠느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패턴이 어저께 15,350포인트의 고점 구간의 나스닥 최고점에서 제가 포지션을 확인했던 구간인데, 똑같은 고점 패턴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스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서 추세의 하락폭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볼 줄 아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요. 그었을 때 고점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뒤에가 얼마가 올라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상관이 없다. 추세가 이탈하였을 때. 추세가 이탈하였을 때 나는 그러면 하락을 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는 솔직히 좀 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단기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되었느냐. 역배열되었느냐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분에서 단기 평선이 같이 꺾여준다면 땡큐입니다. 진짜 땡큐 하면서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 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21선이 61선을 크로스 시켜서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저점이 이탈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점이 이탈하였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형성수었던 이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어줍니다. 저항대로. 내려가서 이탈을 강하게 내려주었다면 돌아올 때는 그 부분에서 맞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재매도. 단기를 봤을 때 저점하고 우리가 청산을 요만큼 했다 그러면요. 돌아왔을 때 재매도 구간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불타는 구간입니다. 불타기 매매. 추가 매매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서 하락을 폭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고점은 뒤에 자리, 고점 싼 고점에서 뒤에가 조금 낮았을 때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동평균선에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물론 요 구간도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패턴이 형성이 어중간하고 보합 구간을 딱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항상 크게 보여주었을 때는 보합권에서 하락폭을 잡을 때 처음에는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A자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 항상 고점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강한 상승은 보합을 주더라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요 구간에서 먼저 한두 번.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만일에 요거밖에 못 먹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 구간만 먹었으면 짧게 먹었다면 돌아오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때려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는 매매. 고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디센딩 스칼랩이라는 것은 가리비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게 가리비 패턴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가리비 패턴이라는 것은 보합권을 주면서 이렇게 무르르듯이 흘러내리는 패턴을 우리는 가리비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서 이런 패턴은 고점에서 보합을 많이 줘요. 이렇게 고점에서 보합을 많이 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초보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들도 솔직히 고점을 잡아내고 추격으로 따라가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모든 패턴은 보합을 주는데 특히나 가리비 패턴은 고점에서 방향폭을 진폭을 좀 심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패턴은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보여주었는데 그 구간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같이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기준선 아래에서 추세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따라가보는 패턴. 그러려면은 전저점 이탈 확인 후 따라가는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저점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게 스칼렛 패턴이에요. 좀 확대돼 갖고 차트를 차트가 좀 늘어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요 지금 현재 패턴은 요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가리비 패턴입니다. 스칼렛 패턴은 전형적인 스칼렛 패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합권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흘러내리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방향성을 잡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저는 항상 추세선을 걷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동평균선은 하락폭을 좋아하는 1차 진행 패턴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보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일목균용표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캔들이 하락 밑에 접어들었을 때가 진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구간은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차트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목기준선은 위에 있죠. 위에. 일목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일목기준선 아래에서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를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든 매매는 투자를 할 때 좀 기다리면 얼마든지 자리를 주니까. 그래서 재상승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추세선 하나를 더 긋고 이탈하였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였을 때 일동평균선의 방향선과 제일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과 같이 일목기준선을 볼 줄 안다면 같이 세팅을 해놓고 기준선 아래의 캔들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따라가는 매매. 항상 패턴은 정형화돼서 항상 많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혀놓기만 한다 그러면 반접 패턴은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만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매매하실 때 실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제가 항상 경험치에서 나온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입니다. 이동평균선 아래 일목기준선 밑에 캔들의 추세가 이탈하였을 때 이 세 개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비 패턴 아무리 고점에서 수렴을 강하게 주고 패턴이 요란하게 흔들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커브 윗 핸들이에요. 커브 윗 핸들은 하락 이후에 밑에서 보합을 주고 올렸을 때 한 번 더 빠지는 패턴. 이것을 우리가 컷 윗 핸들이라고 그래요. 컷 모양의 손잡이 패턴.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나스닥이 밑에 바닥을 주고 있을 겁니다. 딱 현재 나스닥 패턴이 요 지금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때, 들어 올리고 나서 추세선이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줄 때 확인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커브 윗 핸들에서의 제일 중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커브 윗 핸들의 패턴은 밑에 보합을 길게 주었기 때문에 반등하였을 때, 상승으로 올라갈 때 큰 폭의 상승폭을 줍니다. 최소한 요만큼의 하락폭을 위에서 넘어가면 올려치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반전 패턴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는 거죠. 파동의 모양을 보고 이건 커브 윗 핸들의 패턴인데 라는 것을 먼저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락 보합 이후 어느 정도의 어깨 자리, 언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언덕을 넘어가서 눌렀을 때 추세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돌파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가시면 되고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차트가 좀 넓어져서 그렇지 여기 바로 컷 윗 핸들의 파동입니다. 이러한 패턴. 여기 전형적인 컷 윗 핸들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면 이러한 모양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한번 흔들긴 하였으나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추세선 하나만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추세선 하나만 그어 놓고 추세선 아래에서 놓을 때는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건드리시면 이러한 구간에 여러분들이 딱 잡혀버리면 그날은 위로도 아래도 아닌 거의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진폭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거의 멘탈이 다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었을 때 덤비지 마시고 돌파하였을 때 돌파 지점이 어디냐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락 이후에 밑에서 보합을 이렇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보합을 주인다면 추세선을 돌파하는 요 자리 그리고 과거의 어깨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지금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좀 복잡한 패턴도 많아요.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컵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입해야 되는 구간은 돌파하였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눌러줍니다. 거의 눌러줘요. 그래서 컷 윗 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들 넘어갔을 때 눌렀을 때 따라가는 손잡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점을 넘어갈 때입니다. 고점을 넘어갈 때 따라가는 추격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잡혀 있는지만 확인이 된다면 따라가 보시는 매매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제가 컵윗 핸들에 대한 차트 분석은 솔직히 조금 난해하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아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쐐기형, 라이징 웨지 같은 쐐기형은 삼각 수렴의 패턴을 많이 보여줘요. 삼각 수렴의 패턴인데 지금 상승 쐐기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방향성에서 보합을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점을 높이고 있냐는 거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준다면 우리는 상승 쐐기형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올라가서 돌파하고 위로 넘어갔을 때는 크게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만일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큰 파동으로 빠져버리는 패턴이 전형적인 라이징 웨지 그리고 폴링 웨지라고 해서 상승 쐐기, 하락 쐐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쐐기형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면서도 크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의 고점을 패턴을 보여주다 고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점 이후 패턴을 보여주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패턴에서 빠졌을 때 어디가 빠져야 되느냐, 전저점만 이탈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포인트는 전저점이다. 직전 저점, 직전 고점. 하락으로 내려가던 애들은 내려오면서 직전 고점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패턴의 완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본인 차트에서 확인하시면서 이러한 자리, 저점이 이탈되는지만 고점이 넘어가는지만 먼저 확인이 된다면 패턴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나는 진입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상승 쐐기입니다.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위로 우상향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파동이 쐐기형이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세선을 긋죠.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보시라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어놓고 저점이 이탈되는지만, 직전 저점이 이탈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먼저 하신다 그러면 쐐기형의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을 계속 이탈 못하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가 현재 이 자리 고점과 직전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보시면 돌아왔을 때 이탈시키고 첫 번째 이탈시키고 돌아왔을 때 그 추세가 이탈된 자리를 다시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리테스트를 하는데 리테스트 역시 되돌아온 구간, 그래서 추세선을 두 개를 긋는 거예요. 밑에서 한번 깨졌을 때 리테스트 구간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매매는 얼마든지 온다. 그러나 그 기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들, 전체적인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하면 되겠느냐만 딱 기준을 가져가시고 외워놓으시면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모르실 때는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 오늘 포인트 톡톡 집어드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시면 실전 맵에서 차트를 가지고 보셨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